시작. 네, 형님 말씀하실 때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는 나이 순으로 하죠, 시장님. 네,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요? 누가 많아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83년 11월. 형님은 아 진짜요? 네. 이 족보가 또 꼬이네. 왜요? 형 내가 빠른 팔서거든요. 그럼 친구죠. 친구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저도 빠른이긴 한데 저는 항상 빠르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그 굳이 얘기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아, 저는 빠른 애 또 비애는 네. 몰라서. 왜냐면은 친구들이 네. 다 83이에요. 그쵸. 네, 근데 왜요? 이게 네. 훈련소에서 꼬였어. 이게 네? 내 친구들은 다 84년생이긴 한데 네. 사회 나와서 춤추고 이렇게 의리 쪽에 있으면서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 83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새끼들이 잘 되면서 그 친구들의 친구를 내가 만나고 친구들의 거래처를 만나고 하면서 몇 살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왜냐면은 그 친구랑은 나랑은 친구니까 그냥 83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또 84라 아니까 네. 빠른을 뺄 수가 없더라고.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그냥 뭐 두세 살은 그냥 친구죠. 그쵸. 이제는.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만났는데 뭐 전 선배님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전 뭐 네. 6살 이런 영민 씨하고도 이제 친구 같은 약간. 걔는 그럼 싸가지가 없는 건데. 네. 그쵸. 6살은 좀 심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막 내가 뭐 나이 대접을 받고 싶다 그런 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나도 영민 씨를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이게 나도 액면가로 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형이 낫네. 그치. 그러니까 나는 아직 피터팬인 거야. 느낌이 네.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얘가 얼마나 동생이고 얼마나 또 형일지 모르니까. 네네. 패션계 근데 83이 맞나요? 83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누가 네. 있어요? 그럼 하긴 영수 씨. 영수 형이 83인가요? 바로 가까이에 83일 걸? 83이에요? 맞네. 희준이 형이 83. 맞아. 옛날에 한번 술 먹고 통화하다가 이 얘기 내가 했었어, 영수 씨랑도. 나이 얘기를. 그리고 영수 씨랑 또 지인이 이제 패치 진수. 네. 진수도 형이랑 친구예요? 얼마 전까지 걔는 내가 또 형인 줄 알았던 거야.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형님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고 영수 형 형이라고 친구잖아.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족보를 또 이렇게 네. 정리하느라고 한참 걸렸거든. 그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미국이나 이런 존댓말을 어디가 또 쓰죠? 일본도 존댓말 쓰나요? 그렇지? 일본 쓰나? 일본 쓰죠. 네. 일본 쓰지. 모르겠어. 어. 근데 일본 쪽에 은근 오히려 젊은 친구들하고 또 나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되게 격없이 약간 지낸 그래요? 그건 아닌가? 제 선입견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본 쪽은. 지킬 건 지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우리 세대는 네. 이게 약간 좀 형은 형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쵸. 그 동생들은 약간 좀 이끌어주거나 아니면 네. 약간 좀 동생처럼 대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냥 작업만 하면은 그냥 실장님, 네. 뭐 야보 씨, 네. 뭐 아니면 누구 이제 직급을 얘기하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친분을 쌓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이랑 잘 안 친해지거든. 그래서 난 친구가 없어. 조금 뭐랄까 불편해지 네. 상황이 어디 생길 수 가나 있으니까. 그냥 뭐 CC하고 뭐 네. 이렇게 직급을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에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얼마 전부터 막 나이 얘기하고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정리 굳이 하지 맙시다. 그냥 저도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무조건 사회에서 만나면 C라고 붙이거든요. 근데 좀 더 막 친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없나요? 근데 그 친해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 3명이고 네. 어느 정도 집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예전 20대처럼 막 조금 알고 몇 번 만나고 해가지고 계속 뭐 술 마시고 또 시간 오래 보내고 이 상황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지. 맞아요. 그게 맞네요. 있는 것 같아. 맞아. 친구가 없어. 그래서 뭘 내가 그들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네. 반대로 뭐 그들에게 내가 뭐 헛된 이런 걸 또 심어주지도 않고 그런 거 같아.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좀더 그러면 해지고. 시장님부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느린 양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장성익이라고 합니다. 형 이름 처음 들었어요. 저. 그래요? 근데 이름이 진짜 성익이요? 진짜 싫어. 왜요? 이게 이상한 이름 성익 어디에 가서 말하면 항상
뭐요? 성 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익자라는 게 잘 장시에 흔하지가 있는 약간 돌림자 예. 같은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아. 두형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다 저 어렸을 때 제가 내 친구가 가만히 날 쳐다보더니 야, 넌 진짜 두형스럽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거울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 뭔가 두형스러워. 두려스럽다는 거. 야보 하다가 두영씨라고 하면 훨씬 더 친밀감이 가긴 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름 불러주면 좀 그렇긴 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석종 씨랑 그렇게 어울리는 거구나. 아 왜요? 시장님이. 아 동갑이에요? 아니, 같은 같은 장씨. 같은 인동장씨. 아 이제 알았네. 먼 친척. 장씨가 하나예요 거의? 두세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인동장씨더라고. 아. 알고 보니까. 장씨 중에서 제일 잘된 사람이니까 내가 무조건 아리가또 해야지. 형님은 그러면 저는 뭐 DM 컴퍼니 그리고 네. 멜란즈 마스터 프로모션 회사를 하고 있고 브랜드는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이제 스키마 하나로 이제 형이 원래 이것저것 했던 게 보이죠?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왜요? 그럼 또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그쵸. 생각을 하느라고 스키마를 잊어. 거기에 함몰될 맞네. 수 있기 어, 때문에. 맞네. 사실 저도 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키마로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원래 기존에 하셨던 뭐 멜란지 마스터나 뭐 그런 걸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네. 계속 얘기하면은 집중도가 사람들이 흐려져서 네. 사실 그냥 멜란지 마스터도 브랜드이기 전에 프로모션 회사로 시작을 했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냥 DM 컴퍼니랑 프로모션 회사를 하고 있고 멜란지 마스터 음. 포함해서 그리고 브랜드는 이제 스키마 하나로 통합해서 전개를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스키마라는 브랜드가 예전에 이제 한 우리나라에 뭐 네다섯 브랜드들 이렇게 맞아요. 모여가지고 협작식으로 네, 그들이 자신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제품을 출시하는 맞아요. 이런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한 80%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가방 만드는 캡터스 소잉 네. 클럽 유창이랑 그리고 인디고필드 시미니가 있고 이제 캡터스는 가방 만들고 액세서리 쪽 그리고 인디고필드는 이제 아우터 뭐 셔츠라든지 이제 치노 팬츠 하고 있고 이제 데밀도 있었는데 네. 데밀은 이제 작년에 이제 정리를 우리는 이제 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같이 브랜드는 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 이제 데밀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세 개의 브랜드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80%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대민이 빠져서. 네. 그럼 뭐 이렇게 이제 뭐 공동 뭐 지분인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법인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법인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각자 이제 뭐 공평하게 지분을 나눠 갖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뭔가 구조적으로 그냥 지분만 나눠져 있고 사실은 뭐 돈을 벌리는 건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각자 브랜드에서 우리 스키마에 판매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금액은 우리가 다 주는 거고 이제 또 뭐 그러고 있죠. 저도 네. 저기 수민 씨를 알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캡터스 소잉 클럽 네네. 유창 씨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형님은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유창이랑 네. 좀 아, 그래요? 눈매랑 이런 데가 조금 닮았는데. 저는 뭐 갑자기 지금 딱 상관이 생각이 아니요 유창 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나이든 이 늙은 영감이랑 되게, 닮았다고 예. 하면 까매서 아유.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창 씨도 뭐 캡터스 네. 소잉 클럽뿐만 아니라 저기 카레 퀄리티. 네. 네. 캡터스 커리 클럽 그거 그럼 뭐 퍼포먼스. 갑자기 그러면 가방을 하시다가 카레집으로 바뀌신 거예요? 카레집은 이제 네. 진짜 절친한 친구가 네. 커리집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캡터스라는 이제 자기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이제 담아준 것 같아요. 뭐 같이 운영하는 건 아니고 네. 정말 친한 친구니까 이제 커리집을 하는데 유창이 너의 그 아이덴티티가 멋있는데 우리 거에도 좀 쏟아줄 수 있어. 그래서 아트웍이라든지 이제 브랜딩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창이는 계속 가방만 만들고. 그러면 그 스키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스키마에선 형 어떤 걸 판매하는 곳이에요? 원래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밀리터리나 이제 뭐 아메카지를 조금 추구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브랜딩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의견들이 너무 많으니까
취업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 사공이 많으니까. 이게 약간 그럴 뭐 것 같긴 해. 원래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제일 잘하는 거 1년에 몇 개씩만 만들어서 그냥 팔자. 다이마루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다른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모두가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춘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건조라든지 뭐 이거는 꼭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한데 뭉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쉽지 저도 않고. 뭐 저는 거기에 깊이 이제 있지는 않았지만 그냥 네. 딱 주변에서 딱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의견이 안 맞고 뭐 다 서로 이제 뭐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제 올 해서부터는 뭔가를 다시 이제 하나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뭐 의견을 다시 조합을 하고 아예 또 갈아엎고 있죠. 근데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니온메이드 브랜드가 사실은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걸 잘 만들고 싶은데 이 우리 선발대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합이 잘 맞으면은 언젠가는 이제 뭐 다른 카테고리에 네. 이제 뭐 이런 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팔찌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친구들이랑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스키마의 이제 원래 근본이다 보니까 생각이 뭐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이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 구조가 좀 거의 없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는 그냥 스키마는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네. 이들과 그러니까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랑은 네. 네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다른 데 납품을 할 때 얼마 받아? 홀세일가가 얼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도 홀세일가에 우리가 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할게. 그리고 이제 너희 이제 네. 생산비 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진 남는 거는 스키마에다가 넣어놓고 이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뭐 이제 뭐 재투자를 하든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할 때 투자를 하거나 뭐 생산비로 뭐 원단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형태로 하고 있죠. 그럼 각자가 이제 맡은 게 있으니까 하고 있는 본업들이 있으니까 별 크게 뭐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했을 때. 그러니까 발매가 늦어져요. 우리는 항상. 왜냐하면은 본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서브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들 뭐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늦게도 나오고. 누구 하나가 총대를 메고 이거 스키마 아니면 난 굶어 죽는다. 여기에 모든 걸 나 올인하겠다 해가지고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있어서 막 이끌고 나가면 신제품 출시라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빠릿빠릿하게 이게 기고 아니고가 판명이 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켜고요. 그러면 의류 생산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기? 저는 의류 생산은 23이었나? 사실 이것도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20대 초반부터 일단은 옷 쪽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옷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시장 들어가서 배우다가 이제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서 프로모션을 한번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맛보고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그냥 공장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죠. 그냥 프로모션 하는데 자체 공장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맨날 일주일에 5번 야근하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26대인가 독립을 했지. 독립을 하고 25에 독립을 하고 여기 DM 컴퍼니를 바로 만들었어요. 멜란제 마스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맡았던 브랜드들이 나한테 일을 조금 줬어요. 근데 나는 이제 상도에 어긋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봐라. 해서 프로모션 첫 해에 매출이 그래도 꽤나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도메스틱만 하려고 하다가 너무 한정적이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회사 등록을 하기 시작했죠. 업체 네. 등록을. 그래서 초반에 2년 동안 우리가 메이저 브랜드들, 메이저 회사 이제 업체 등록하는데 약간 좀 집중을 했어요. 뭐 코오롱, LF, 뭐 신세계, 뭐 이 세 기업은 2년 만에 이제 다 등록을 하고 계속 오다를 받았죠. 뭐 100장이 됐든 50장이 됐든.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파된 것들이 이제 도메스틱 브랜드들인데 감도 높은 애들 그 친구들이랑 또 다행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게 박자가 잘 맞았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어느 뭐 브랜드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메이저 브랜드 가서 이제 업체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런 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규모는 그쵸. 작은데 네. 규모는 엄청 작은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좀 달라지더라고요. 신뢰도 가고.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의류 프로모션 사람들이 오면은 나도 물론 이제 40대지만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온단 말이에요. 아, 그냥 거의 영업 같은 네. 느낌이겠네요. 그럼 딱딱하잖아. 네네.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반바지에 뭐 슬리퍼 신고 막 네. 뭐 나시 입고 네. 뭐 셔츠 입고 모자 쓰고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MD 애들 말고 네. 부장이나 이사급들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뭔데 저러고 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제 어느 회사의 아들이다. 어느 프로모션의 아들이다. 저 새끼는 그러지 않고는 저 지랄을 못한다. 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한동안 그런 뭐 재미난 일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좀 깡따구가 있어 보였다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비 오는데 어떻게 운동화를 신고 업체를 들어가? 근데 지금은 좀 당연하잖아요. 지금 당연하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 사람 뭐야? 맨날 뭐 양복 입고 뭐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사람들 태반이었는데 뭐 그런 시기를 또 지나고 그 다음에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계기는 사실 멜란즈 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무신사에 전개하면서 약간 좀 회사를 한번 점프를 했죠. 그냥 무신사의 판매로만 소매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신사를 협업하면서 이제 멜란즈 마스터를 이제 무신사에 이제 브랜드 전개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팔아서 수익을 가져간 게 아니라 무신사도 진짜 좋은 옷인데 우리가 이 가격에 팔고 싶다. 39,000원짜리 집업을 헤비웨이트 원단 갖다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자기네들은 어찌됐든 자기네들 수수료가 없으니까. 네네. 그럼 자기네들 마진 요만큼만 보고 너희도 마진 요만큼만 봐. 이거 스탠다드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초반에는 오다가 되게 적었어요. 네. 2만 장밖에 안 됐어. 내 스타일에 뭐 내 컬러 뭐 이랬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 가격에 내가 맞추기에는. 그래서 내가 딜을 했지. 한 5만 장 밟고 색깔을 10개라든 20개를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 때려라. 근데 그거를 억셉트를 한 거야 무신사 쪽에서. 네. 그래서 컬러 8가지에 사이즈 4개 맨투맨 뭐 집업 스웨트팬츠 뭐 풀오버 후디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장을 때린 거야 딱. 그거를 했는데 잘 맞았어. 잘 맞았는데 사실 무신사 스탠드 스웨트이 제가 하기 전에 아마 운이 형이 했을 거야. 그 헤비웨이트 니드워크로 하다가 네. 그 다음 타자가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 대표님이랑 그러니까 운이 형이 니드워크 때 이제 운이 형이랑 협업을 했다가 그게 이제 좀 이제 형한테 옮겨지고 조금 더 이제 이 업을 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나 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운대가 잘 맞았고 가격도 그 당시의 가격인 거지. 지금에선 절대 그 가격에 낼 수는 없지 이것도 않을까요? 비하인드긴 한데 이 가격 존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이 볼륨을 가져가면 좋았었는데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 이거 제3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베트남 이제 우리가 하질 않았는데 우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놓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거를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빼겠다. 똑같은 데이터로 레시피로. 그러면 형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요? 없었어요. 없는 걸로 가고 그 무텐다드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럼 난 이제 잘리겠구나. 멜란즈 마스터 이제 없어지겠구나.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잡아놨으니까 무텐다드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심지어는 사무실에 갔는데 우리 거랑 똑같은 원단을 베트남에서 개발을 해왔더라고.
근데 그 업체가 펜코예요. 펜코. 유니클로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브랜드를 만약에 펜코에서 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찬성이었어. 왜냐면 잘 만드는 거 뻔히 아니까. 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기업이니까. 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멜란지마스터 없어지고 니네들이 하겠거니 했는데 이 그 조 회장이 네. 의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어. 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네. 다른 다른 쪽으로 품목을? 스웨트를 냈어. 아. 그래서 1, 2년 동안은 사실 멜란지 마스터의 무텐다들 때문에 영향이 없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조금 이제 벌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이제 라이센스를 무신사랑 하고 있는 거고 그 계약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끝나는 거고. 아름다운 이별인 거. 아름다운 이별이 된 것 같아요. 매출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아마 다시 오겠지. 뭐 아무튼 그런데 그 덕에 회사 프로모션 회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오다를 다른 것들을 쳐내려면은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뭐 사실 멜란지 마스터 때문에 또 얻은 명성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브랜드들 다른 데 업체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모신사 스탠다드 말고 모신사 쪽 계열 말고 대명화학 쪽 오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딱 그 시기를 잘 넘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대명화학 쪽에 이제 오다가 지금은 한 80%. 이제 그 무신사 힘 받아가지고 우리도 베트남을 진출을 했거든요. 그게 3년 4년 차인데 만약에 베트남을 안 나갔으면 회사 망했을 거야 아마. 국내 오다가 하나도 없고 소규모 오다들은 없고 이제 다 벌크 오다인데 국내 생산은 안 하니까. 좀 궁금한 게 네. 프로모션으로 수민 씨가 이렇게 잘 플레이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왜 굳이 스키마에 대해서 뭔가 욕심이 있으시고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을 버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까먹는 상황인데 그런 걸 끝까지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도 일본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이제 옷을 사오면 그거를 가지고 원단을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 원단은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만들어 놓고 원단으로 보여주면 영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단으로만 옷으로 보여주면은, 보여줘야 네,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그때마다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샘플을 그냥 만들었던 거예요. 뭐 프로토타입을 내가 입고 싶은 거 뭐 자켓이 됐건 뭐 바지가 됐든 특이한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좋아 보였나 봐. 저도 괜찮아 좋아 보였나 보였어요. 봐. 그걸로 브랜드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전에 했던 브랜드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건 사실은 뭐 너무 내 개인적인 취향의 옷들이고 그랬던 거여서 근데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는 계속 유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게 워낙 좀 힘든 것 같아. 이게 뭔가 돈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계속 한 해 한 해 하면서 느껴. 나는 브랜드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계속 느껴서 이거를 나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스키마를 그래서 더욱더 브랜드라고 사실은 조금 알리고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막 뭐라 그랬지? 이거는 되게 이런 브랜드야. 뭐 우리는 이런 브랜드고 이런 게 되게 좋아. 이런 거를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안 하고 내려놓고 그냥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이런 협업을 하면서 이 원단에 이걸 붙였을 때 되게 좋아라는 이 피드백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지 스키마가 진짜 나중에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맨날 뭐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뭐 스키마 도식 막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멋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무슨 소리입니까? 물 빠지는 소리. 물 빠지는 네. 소리? 그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전 또 궁금증이 하나가 있는데 라피 원사는 일본에서 만드는 원사잖아요. 네. 그 원사를 가지고 일본에서 방직했을 때의 원단과 그 원사를 한국에 그대로 들고 와서 한국에서 방직했을 때 원단의 퀄리티 차이가 유의미하게 큰가요? 라피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피가 있고 라피 프리미엄이 있는데 라피라는 원사는 저희가 그래서 라피랑 라피 프리미엄이랑 두 가지를 다 실을 받아봤어요.
그 전에 이제 일본 갔을 때 라피라는 이제 옷 태그를 달고 있는 일본 옷을 사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대정방직에 문의를 해서 이제 그거를 원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번 짜봤지. 일본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근데 라피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레시피가 있어요. 그 스노우얀이라고 그 노일얀이라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딱 봐도 원사만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냥 라피 우리나라 그냥 뭐 스노우얀이랑 비슷한데라는 뭐 느낌은 났는데 라피 프리미엄은 아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적을 하는 공장들이 회사가 있으니까 의뢰를 하면 되는데 사실 라피 프리미엄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요? 굳이 아무리 그러니까 원사가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일본이랑 한 3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가 훨씬 싸요. 아, 일본 게 훨씬 비싸요. 3배 차이가 나요. 네. 근데도 왜 개발을 안 했냐? 그냥 뭐라 하지? 라피 프리미엄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원 레시피가 워낙 좋은데 내가 이거를 굳이 또 따라 해가지고 네. 와 이렇게 우리 레시피라고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 라피 프리미엄이라는 실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짜보자. 네. 근데 같은 실로 일본에서 편집을 하면 또 느낌은 달라요. 편집기도 다 다르고 거기서 하는 이제 유연제 처리도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 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는 그냥 뭐 편집 염색 그리고 이제 뭐 봉제도 그렇고 그걸 그냥 온전히 그냥 그 원사 갖다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역사도 풍부하고 그 실을 쓰는 다른 일본 브랜드들도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데 그냥 나도 그냥 이거 갖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플레이 해보지. 이게 조금 더 강했어요.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업체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라피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씨발 개발했어. 이거는 요번에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 라피 원단이 네. 보통 어떤 브랜드에서 많이 써요? 풀카운트도 쓰고 풀카운트도 쓰고 뭐 대정방직이라는 이 방적 회사에서 나오는 이 원사들은 일본 메이저 브랜드들이 좀 많이 쓰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제일 큰 회사는 뭐 카운트. 풀카운트도 있고. 근데 확실히 라피 프리미엄이 저는 입었을 때 착용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티셔츠를 입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매우 줬는데 그러면은 그 라피 프리미엄의 그 원단이 그냥 일반적인 라피 원사로 그 프리미엄이 아닌 라피 원사로 짠 원단하고는 또 갭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나요. 거네요. 많이 나요. 그 라피라는 거는 그냥 그 노일얀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요철이 많은 원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님도 해드렸을 거예요. 스노우얀이라고. 그거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형 지금 입고 계신 게 혹시 라피 원단이? 이거는 이제 튜블러 다른 거 그냥 코마 26스.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라피를 쓸 필요는 없고 내가 그 회사에서 스와치를 받아봤을 때 라피 프리미엄이라는 터치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물어봤어. 니네 이거 스와치 보내는데 유연제 처리한 거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느낌이 나는지 내가 한국에서는 일단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편집을 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옷에서 보이는 이제 이브니스도 되게 이쁘고 터치도 괜찮아서 아 그냥 이대로 우리는 한번 편집해서 한번 발매를 해보자 라고 해서 1차적으로 수입했던 원사는 이제 느양님이랑 콜라보하고 저희 조금 만들어서 브랜드에 판 거 빼고는 이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 나시를 그 라피 프리미엄으로 콜라보를 했지만 일반적인 라피 프리미엄 그 원단으로 반팔티도 네. 내셨잖아요. 네네네. 피드백은 어땠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거의 다 팔렸는데 저희 브랜드가 사실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요. 팬심도 없고 사실은 뭐 되게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확실히 다르다. 대부분 그러면 형이나 이제 여기 자체에서 이제 테스트 해봤을 때 확실히 좋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그렇기는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라피 프리미엄의 이 싱글 티나 나시를 높은 가격 해야 되는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가격을 그냥 좀 왜냐면 나는 이거를 1년 내내 팔고 싶은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흰 티셔츠만 흰색만 만든 게 뭐냐면은 저 많이 보시는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저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흰색 반팔만 입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흰색 반팔을 만들고 싶어. 왜냐면 동생이 물어보거든. 형 뭐 만들어서 팔고 싶으세요? 아 씨발 내가 제일 잘 입는 게 뭐지? 아 반팔티 그냥 흰색. 아쉽네 너무. 다양하게 입었으면 다양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 보시고 나서는 이제 다른 색도 네. 기대한다고. 흰색은 아무래도 오염 이런 거 신경 쓰신 분들에게는 좀 불안. 아니 그형 지금 입고 계신 게 그럼 지금 콜라보해서 나오는 제품인가요? 그럼 요것도 이제 라피 원사로 하는 거예요. 뭐 육안으로 보면 뭐 특별할 게 뭐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이게 저도 아직까지 이 수민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다이마루에 대해서 제가 막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막 우수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저도 배워 나가는 단계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히 좋은 면은 그 자연스러운 구김이랑 세탁이랑 건조 다 하고 나와서 그 곧바로 입었을 때 딱 착용감이 그냥 저가의 티셔츠와 매우 신경 쓴 고가의 티셔츠는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물론 고가 중에서도 원단이 별로고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티셔츠는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형님도 혹시 이런 거 공감하신가요? 저는 확실히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나도 이제 맨날 뭐 이렇게 원사 개발해가지고 네. 옷을 만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웨어링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나 20수 싱글티는 저는 1년에 한 50장 정도 만들어 놓고 쟁겨서 입고 버리거든요. 근데 라피로 만들어서 입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괜찮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원사고 원단이고 옷이긴 해요. 좋더라고요. 만족감이 엄청 네. 높은 아주 옷이네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 취향이랑 수민 씨가 좋아하는 무드가 겹치는 공통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이 원단이 지금 자신감 있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되게 티셔츠 중에서 반팔티는 특히나 취향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뭐 16수 막 12수 이런 두툼한 원단에 그냥 몸매 실루엣 드러나지 않게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반팔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티셔츠가 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예. 약간 그렇긴 좀 해요. 얇은 원단에 생각을 하면 이게 되겠네요. 한 19수. 애매한 번수긴 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20수인데 네. 지금 얘네들은 19수. 그 20수보다 살짝 두꺼운, 아주 살짝 두꺼운. 아 그리고 시장님 몰랐죠. 요번에 낫이 샘플이랑 다르게 발매하는 거 밑에 싱글 스티치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내가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네. 이 수소 봉제를 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건 진짜 메리아스에 쓰는 이너 네. 메리아스에 쓰는 봉제거든요. 네네. 근데 막 나는 왜 굳이 저 수소를 아. 고집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뭐 옛날에 썼던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기능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죠. 이 사절삼봉이 나오기 전에 쓰던 그냥 소매 밑단 마무리하는 정도의 그냥 오바로크지. 네. 이게 뭔가 되게 대단하거나 그렇진 네, 않은데 그렇죠. 이제 옛날 옷들의 빈티지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수소를 치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수소 치는 게 힘들어요. 수소 잘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왜 수소를 쳤냐면은 아 이건 메리아스인데 네. 아, 뭔가 거기 요소가 맞겠네. 없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수소를 쳤어요. 정말 적합한 딱. 네. 이건 진짜 메리아스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소 치는 걸 수민 씨가 제 채널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또 그 오바로크 조시를 살짝 느슨하게 해가지고 하면 수소 네. 느낌 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 채널을 봐주시는 그냥 옷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재미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데 어디 가가지고 이제 봉제를 볼 때 수소 볼 때 이게 오버로크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들도 그냥 어디 가서 말은 안 하겠지만 하나 이렇게 재밌게 그냥 구분하는 능력 중에 하나 그렇죠. 치는 뭐, 거죠. 오바로크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수소로 쓰는 데들도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냥 근데 수소 자체가 오바로크의 형식이에요. 치는 방법이 약간 좀 다를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 나도 요번에 이제 나시 소개하는데 싱글 스티치 말씀 안 하시길래 아 네. 혹시 못 챘다. 아니요, 나 아니요. 얘기해야지 이러고 알고 있었지.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 일장일단이 있는 봉제 방식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요즘에 옷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재미 삼아서 막 이게 빈티지 티셔츠 보면 이거 수순지 아닌지 보고 이랬지만 딱히 그게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티셔츠 반팔티는 내가 봤을 때 아 예쁘다 사고 싶다 이 마음이 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여기에 수소 봉제가 쳐 있다고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그게 아니라고 막 확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게 그 기준이 약간 이제 빈티지 티도 요새 무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수소 봉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뭔가 덜 만든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빈티지 네, 그렇게 레퍼런스가 아니구나. 레퍼런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 지배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도 뭐 싱글을 이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게 뭐 기술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괜히 그렇게 보게 돼요. 지금 입은 거는 빈티지 아닌가요? 아 이건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최종은 아니죠. 뭐 요것만 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막상 봤을 때 이제 수소 봉제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럼 조금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부족한 아, 느낌. 뭔가 부족한 느낌 살짝. 라면에 계란 안 넣은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고. 약간 파? 어. 네, 파 정도. 파 정도? 네. 없어도 되긴 네, 되는데 맞죠. 들어가면 더 네,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라피 이제 재생산하는 거 수소를 칠까 말까. 저는 티셔츠에는 저는 굳이 칠 필요가 이제 저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미국 브랜드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요즘엔 빈티지 뭐 베이스로 해도 그냥 쌍침으로 해가지고 하는 티셔츠들 봐도 저는 예쁘면 그냥 사는 거고 궁금하면 사는 거고 이런 거지. 수소가 이게 약간 좀 기술적으로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수소가 한 바퀴를 그냥 삥 돌리면은 끝 부분이 안 쳐져요. 통으로 수소를 돌린데 보면은 이 끝 쪽에 수소가 잘 안 쳐져 있어요. 이거는 기계 구조상 그렇거든요. 네. 이거를 뭐 극복을 하려면은 이 소매 왁기를 터서 그냥 수소를 쳐놓고 왁기를 박아야 되는데 그럼 소매는 그렇게 풀 수 있어. 근데 밑단을 또 쳐야 되는데 이 밑단은 그렇게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앞반 따로 치고 뒷반 따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왁기를 다시 박는다. 그것도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이고. 저는 수소 봉제한 티셔츠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막 뭐지 그게 현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입다 보면은 밑단이 말려서 올라가 버리나? 네.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수소 봉제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수소 봉제 때문은 아니에요. 원단이나 다른 특징 때문에? 이게 사실 옷을 이렇게 건조기 자주 돌리다 보면은 줄잖아요. 얘네들이 넓은 쪽으로 자빠지게 돼 있어요. 뭐 시접도 그렇고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워싱을 그러니까 세탁을 해가지고 줄면은 얘보다 여기 삼봉은 두 겹이고 수소도 두 겹이고 여기는 한 겹이잖아요. 그럼 얘가 넓은 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줄니까 얘도 같이 줄지만 그럼 얘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넓은 데로 찾아가야 되니까 얘가. 근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되긴 해요. 네. 이게 같은 원단인데 여기는 두 겹이니까 덜 줄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스티치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저는 제가 입는 티셔츠 중에는 유독 수소 쪽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궁금해서. 근데 왜냐하면 또 수소는 이 뒤쪽이 더 얇아요 시접이. 그래서 조금 더 잘 까지긴 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고. 근데 갑자기 수소 봉제 이야기를 되게 딥하게 하네요. 그 딥하게 네. 할 그 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뭐 얘기하고 있었지? 락피, 나시. 나시는 그래서 그러다 수소. 수소 치고 다음번에 이제 리오다 하는 거는 색깔을 또 늘릴 거고. 실장님이랑 콜라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 티셔츠 베이스의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지만 저는 대중적인 버전 이게 대중적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메리아스 느낌인데. 근데 목이 더 이제 깊이 파지고 좀 여기가 이 폭이 좁은. 파격적인데요, 너무. 여기가 좁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망고나시 같은 버전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는 라피 갖다가 이 반팔티만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사도 그냥 360일 내내 걸어놓을 거거든요. 근데 나시도 저희가 라피를 계속 생산하는 이상 실장님 콜라보로 계속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막 조바심 나서 사는 것보다 입다가 필요하면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사놨다가 떨어지면 이제 또 버리고 또 사고 네. 이런 형태로 그 그만큼 정도-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물량 얼마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음. 이게 이분들이 입고 정말 좋다, 괜찮다는 피드백이 나올 것 같거든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빨리 다음 걸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제품이 요 메리아스랑 또 어떤 게 메리아스랑 나오나요? 그리고 튜블러 티셔츠 아 그냥 26수 무지. 네, 무지티 무지인데 데미지 가공한 거 하나랑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좀 회피하는 건데 느양님의 의견을 듬뿍 담은 네. 아트웍이 찍혀져 있는 아. 티셔츠 버전 하나. 이거는 제가 그냥 고집해서 네. 냈습니다. 형 여기 있네요. 요거 여기 있어요. 말씀하시는. 여기 보시면 앞에는 야. 와. 이거 그렇게 놀란 일인가요? 아. 왜요? 좀 조금 놀라운데. 그래요? 예. 괜찮을까요? 아니 괜히 그런 생각이 드네. 저는 일본 네. 문화를 좋아하거든요. 아니 저도 되게 좋아하죠. 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뭐. 그걸 왜 말을 어. 못해요? 아 일본 문화 그러네. 너무 왜 좋다. 못했지? 나는 못했지. 생각도 못했네. 저는 예. 이번에 2월달에 안 실장님하고 일본에 갔는데 좋은 네네. 점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 여행에서 네. 뭔가 추억이 좀 안 좋았다, 아. 일본에 대한 뭔가 여행하면서 예. 인식이 나빠졌다 하면은 네. 이 티셔츠가 안 나왔을 텐데 예. 여행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 뭐 다른 얘긴데 혹시라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패치 하나 때문에. 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신 거죠. 왜냐하면 반팔티는 그런 카테고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뭐 섹스가 들어갔든 뭐 어떤 차라리 섹스면 좀 쿨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 뭐 진짜 어떤 뭐가 들어가도 네네. 그 반팔 티셔츠는 그냥 티셔츠다. 티셔츠다. 음. 그리고 자기가 예쁘면 사는 거고 맞습니다. 입고 싶으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티셔츠는 그러니까 아트웍이 들어간 거는 네.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하고 내 기분을 네. 전달하는 그쵸. 네.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어. 나도 나름대로. 근데 그래요? 나는 안 하는 거고. 아, 그래서 저 패치를 처음에 개발을 하자고 했을 때 패치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나염이었어요. 이게 될까? 그래서 형도 나한테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나 이거 아.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괜찮니? 계속 네. 실장님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거야. 나 그쵸. 일본 안 가? 아, 나 앞이 씨발 수입해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내가 네. 아이러브 일본이 안 된다고? 이건 되게 모순인 거예요. 그쵸, 나도.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저 하트를 어떻게 이쁘게 할까? 네. 그래서 디벨롭을 되게 했어. 패치도. 되게 그 브로치랑 네. 정말 흡사하게 패치로 만든 거예요. 브로치가 있어요 원래 실존. 네, 제가 일본에 가서. 영상에 보시면은 거기 샵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브로치가 되게 퀄리티 좋게 I love 일본 이거 브로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는요? 뒤에 나염은? 뒤에는 제가 또 그 요괴책을 샀거든요. 일본 요괴책. 요게요. 네. 어. 그래서 일본 요괴들이 되게 멋있는 막 요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외향적으로. 네. 네.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요건 멋있다. 음. 그림이 되게. 이거 입었을 네. 때도 자연스럽게 딱. 네, 나염도 제가, 나염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좋아하는 분명히 요소, 네. 그 일본 문화 그리고 만났던 일본 사람들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올해의 메시지. 저 티셔츠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네. 아트웍도 있지만 이 튜블러 26스를 사실은 이제 다른 브랜드 거 짜주고 네. 너무 미니멈이 안 맞춰져서 네.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거 생지로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했지. 네. 나 이거 있는데 좀 콜라보 한 번만 해달라. 그 대신 조금 의미 있게. 실장님이 하고 싶은 거 다 넣어라. 아,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아트웍은 오케이. 나는 계속 디벨롭 하면 네.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다 이 에리도 사실은 그냥 남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할인웃기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를 우리는 개발을 해서 짜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 갖다 붙이고 사실은 초반에 샘플이 노란색이었어요. 아, 그래서 가먼트 다잉을 보냈어. 네. 근데 그 가먼트 다잉 색보라고 보낸 옷인데 그 옷에 데미지 작업이 돼 있었거든요. 오리지널이. 네. 근데 샘플이 데미지를 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다 찢어서 온 거야. 아, 예.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예. 시점 그냥 우리 데미지 하면 안 돼.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네. 너무 재밌게
나온 옷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잘 만든 티셔츠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이나 이런 뭐 네. 자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은 저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 스타트 시작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잘 이렇게 만든 티셔츠의 원단으로 물론 그걸 수민 씨가 핸들링 해줬지만 입어보고 저도 계속 이 티셔츠를 쭉 입거든요. 근데 예쁘고 너무 좋은데 역시나 그 디렉터님의 감각도 매우 뛰어나다 이 생각이 근데 많이 뭐 드는 거. 26수로 해가지고 뭐 26인치, 28인치 발주하는 건 그 사람의 감각은 아니죠. 그 옷 완성되어 있는 옷이 감각인 거지. 저 원단 자체는 사실 저건 사실 실장님 감각인 거죠. 사실 그냥 이 인치만 맞춰서 나는 남은 거 우리가 쓴 건데. 근데 디자인 이제 형이 하셨으니까. 이 티셔츠를 네. 저는 오히려 저렇게 디스를 낸 게 되게 저는 하나의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은 도전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거든요. 특히 그래서 제 요즘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티셔츠는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아도 좋은 거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티셔츠는 저는 티셔츠는 결국 그 입는 사람이 자기의 스토리가 담겨야 그 옷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더 깊은 애정이. 음. 저 티셔츠를 입고 일본 가가지고 되게 재미난 일들이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그런 걸 알고 싶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뭐 그렇죠. 그렇게 뭐 근데 저 관심이니까. 와펜을 정말 그 브루지랑 거의 흡사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 일부게 해서 와펜도 잘 나온 것 같고 네. 이 26수라는 이 원사가 주는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튜블러 편집 공장이 이 도목 중량이 좀 높아가지고 일단 기본 26수보다 약간 좀 편집 밀도가 높아서 약간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26수인데 26수 같지 않은 약간 좀 두께감이어가지고 좋을 거예요. 이거 다 알 거예요. 26수 튜블러 하면은 운영 냈고 편집해준지 다 알지 뭐. 형이 얘기했대 한번. 아 그래요? 네. 그러겠죠. 네. 저번 영상에서도 제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때. 튜블러 요즘에 많이 해줘요. 우리 에센스룸 패밀리들 많이 해주고 있지 요즘에. 지금 그 도널 리벤지라고 얘기하는 핑거프레스라고 핑거프레스 얘기해요. 형님도 해주고 있고. 아 근데 라피 원사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감기는 것 같긴 해요. 감겼어요? 한번 입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딱 입으면 나시 입으면 딱 좋지. 나시는 조금 뭐랄까. 왜요? 미국 네. 항상 그건 미국 가서지. 이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입을 수 있는데. 미국 가서랑 국내에서 여기 여기 한국에 있을 때랑 그게 달라져요? 네, 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상해. 왜요? 몰라. 가면은 기분이 들떠서 그런지 거기 가면은 막 더 과감하게 입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좀 잘. 뭐 나시 정도는 뭐 입을 수는 있죠. 근데 좀 운동할 관리를 때 해야 되니까. 운동할 때. 겨드랑이 털이 저는 이렇게 앞에 삐져나와가지고. 형 털 관리하세요? 바꾸면 되죠. 간지럽지 않으세요? 털 자르면? 딱히. 근데 근데 곁털 얘기는 여기서 아니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삐져나오거든요. 나시 입으면. 그래가지고 그럼 나시랑 그럼 저 티랑 두 가지 나오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 이제 티셔츠는 타입이 두 가지. 네. 나염 있는 거 없는 거. 무지 총 세 가지네요. 네. 저 티에 이제 무지 버전. 요건가요 그럼? 네. 입고 있는 거. 데미지가 막 이렇게 가져 있네요. 다 네. 중간 중간. 데미지랑 네. 중간 중간에 이제 홀들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는 수민 씨가 인체 공학적으로 벤틸레이션, 환기 딱 우리가 달렸을 때 네네. 이쪽에 공기가 몇 프로 들어가고 이쪽에 네네. 몇 프로 들어갔을 때 오. 상당히 몸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걸 직접 체험해보고 이제. 인체공학적인데. 사실 이거 굴하기는 한데. 네. 근데 제가 그 다른 브랜드들 해외 브랜드들 구멍난 티셔츠를 네. 보면 그 설명글에 그런 식으로 막 진짜요? 장황하게 적어놨더라고. 세티스파이가 그렇게 이렇게 자기 진짜요? 땀 모양을 아. 이렇게 자기가 데미지를 줬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땀 모양은 데미지 준 거는 그건 인정하겠어. 감성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뭐 기능적으로 뭔가 근데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글을 적어서 내가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그 네. 나시를 입고 막 했는데 그냥 구멍난 티셔츠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원사가 우릴 거야 아마. 아니 면이 아니라 그 60만 원짜리가.
예, 난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런 거 뭔가 일반 티잖아요. 그렇죠. 뭐 기능성이 있는 티가 아니죠. 아마 뭐 조금은 들어갈 수 원단이 네. 약간 좀 우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세티스파이는 확실히 기능성 원단은 맞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입어본 티셔츠들은 전부 다 기능성. 되게 가볍고 아니, 예, 어, 말씀하십시오. 속 그러니까 땀이 빨리 날아가고 몸에 잘 안 달라붙고. 근데 보기에는 어. 전혀 그냥 이런 티 같아요. 나시는 나시 제가 갖고 아, 있다가 팔았는데. 그런 이제 싱글넥 같은 경우는 어. 기능성이 아니요. 것 그게 같은 느낌인데. 기능성인 나시도 있고 네. 일반적인 그냥 우리 티셔츠에서 네, 자른 자른 느낌. 그 느낌의 나시도 있었고. 그 나시가 어. 기능성이란 말씀이세요? 그게 네. 제가 갖고 전 잘 있다가 판 모르겠어요. 이유는 네. 그 나시는 솔직히 저는 입으면서 기능성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제품들은 확실히 이 브랜드가 되게 소재 개발이라든지 네. 제품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다 빈티지한 이런 느낌까지 추가를 하니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름부터 느꼈죠. 그때 최근에 또 산 게 UVU 반팔티를 샀는데 음. 그건 진짜 일반 티예요. 음. 오히려 그때 비 올 때 한번 뛰었는데 음. 아니 진짜 티가 너무 무거운 거야. 심지어는 뭐 아. 순환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여기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 생각은 하는 거죠. 뭔가 있었겠죠? 모르겠어. 야부 씨가 또 아니 느끼지 그 구분은 못할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네. 구멍 뚫린 티셔츠는 그냥 일반 코튼인데 네. 오가닉이네요. 근데 오가닉. 그게 기능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나요? 없죠. 네. 근데 오가닉 자체 원단은 비싸긴 해요. 오가닉 카테고리의 원단은 비싸긴 하죠. 뭐 오가닉 코튼이 뭐 알러지가 또 심하신 분들에게 진짜 그게 의미가 좋다는- 있을까? 근데 진짜 그 네. 오가닉을 걸고 팔려고 하면은 거쳐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과정이. 과정이. 음. 그리고 그걸 쓰기 위해서 엄청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오가닉 생산을 하는 업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비싼 건 맞아요. 그거는 국제 표준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국제 표준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진짜 뭐 소를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렇죠. 뭐 물도 그렇고 네. 뭔가 그 심을 때부터가 그냥 되게 그냥 오가닉 해야 되나 봐. 음.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그렇죠. 봉제 공장도 그렇고 염색 공장도 그렇고 다 다 그 오가닉을 할 수 있는 이제 업체 등록이 돼 있는 데에서만 해야지 최종적으로 오가닉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형은 그 오가닉 같은 원단이나 원사에 좀 땡겨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땡겨 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올가닉이라고 하면은 네. 그냥 말 그대로 그 자연적인 컬러만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가닉에 대한 이제 염색의 레시피가 따로 있다라고 해도 나는 그걸 염색을 하는 순간 뭐가 오가닉이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가닉은 별로 땡기지는 않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입장인 거. 형도 세티스파이 이제 오가닉은 건너가고 그냥 오가닉이 의미가 없다. 큰 의미는 옷에 있어서는 근데 만약에 이 오가닉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코튼하고 이 오가닉 코튼하고 차이가 네. 그러니까 만들어진 과정이 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라짐이 확실히 뭐 없죠. 있다라든가 그런 게 없죠. 전혀 네. 없죠. 염색 가공이 안 들어간다면은 터치감이나 이런 거에 그쵸. 네. 네. 차이점이 있을 텐데 맞죠? 네. 그게 들어가는 순간 사실 화학 물질로 덮어버리는 거라서 그런 의미로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 세티스파이는 뭐 사실 뭐 그럼 다 염색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오가닉하게 염색은 하나? 그 그럴 수도 있죠. 레시피를 네. 또 오가닉 레시피가 또 따로 있어요. 염색 아, 쪽에서도. 네. 그 오가닉 서티를 받는 게 되게 그 인증을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금액도 많이 들고 그 서티를 내가 등록을 해서 이거를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인증을 1년마다 계속 갱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염색 공장이 1년에 뭐 100만 톤 그러니까 100만 킬로를 해야 돼. 네. 근데 오가닉은 1년에 뭐 한 200kg, 300kg, 1000kg밖에 안 해. 근데 내가 이 서티를 등록을 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500kg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서티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싸지는 거기도 하고. 뭔가 엄청 복잡하네요. 네. 와, 아까 전에 그냥 하셨던 말씀 중에서
브랜드를 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브랜드가 수민 씨가 인정하는 아 그래 저 브랜드는 브랜드라 할 수 있지와 아, 저건 브랜드가 아니지의 기준을 이제 여러분 많은 브랜드들을 만드시면서 아니면 도와주시면서 봐왔을 텐데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의 이제 브랜드 디렉터라고 하면은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옷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람한테 입히고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시드를 통해서 브랜딩을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보통은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한 번도 배워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뭔가 내가 브랜드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에서 계속 막히는 거고 나는 그냥 원초적으로 이 원단이 좋아가지고 이 티셔츠를 만들 뿐인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상상까지만. 네. 아트웍을 찍어야 되나? 그림 뭐가 좋을까? 그러면 우리 동생이 맨날 아트웍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계속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뭔가.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가 1년에 그러면은 시즌을 정하고 컨셉을 정하자. 근데 씨발 무슨 컨셉을 정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사람들 막 디자이너들은 그러잖아요. 어디 여행도 가고 뭐도 보고 네. 사실은 나는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네. 나의 포커스는 다른 데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브랜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스키마를 다시 리빌딩 한다는 거는 야 그러면 우리 계속 뭐 스키마 도식도 찍고 그것도 잘 팔리긴 하는데 그냥 뭐 이제 어차피 브랜드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반팔티서부터 그냥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자. 반팔티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제일 잘 입는 거 하고 집업이랑 맨투맨 스웨트 팬츠 우리가 그냥 딱 기본적으로 제일 잘 입는 거를 만들어 놓자. 그 다음에 다시 브랜드를 시작을 하자. 스키마를 하더라도 그 정말 훌륭한 바디가 있으면은 나는 협업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싫으니까 누군가의 그림으로 콜라보를 해서 또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막 어거지로 막 여기다가 막 무슨 뭐가 좋아요 막 이런 거 써서 하면은 사실은 나랑도 안 맞고 사실 그렇게 만든다고 나도 안 입고 네. 그렇다고 내가 세티스파이처럼 막 구멍 뚫어놓고 막 이렇게 막 돼지가 뭐 소 한 마리 그려놓고 나도 이쁘지 30만 원짜리 그 티가 이쁘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어거지로 그걸 하는 몇 번 해봤는데 그냥 꼴 보기가 싫더라고. 하긴 저번에도 한번 촬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이 나염 같은 거 쫙 펼쳐놓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엄청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건 알아요. 멋있기도 하고. 네. 근데 난 그걸 못해. 이 친구가 아무리 서포트를 한다라고 해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안 입는데 그걸 뭐하러 브랜드를 하냐.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냥 29,000원짜리 티셔츠 해가지고 무신사에 단독으로 때려가지고 만장 2만장 팔고 네. 말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뭐 우리 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냥 느리지만 좀 길게 좀 걷자. 네. 스키마로도 네. 이거라도 다른 거 뭐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브랜드 그냥 다 치워버리고 이거는 조금 더 느리게 걷되 우리가 좋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일단은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놓자. 그 중에 하나가 라피 그냥 싱글 티셔츠였던 거고. 그러면 형이 생각하셨을 때 그 브랜드의 기준은 좀 어떤 부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디렉터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요소를 잘 어레인지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제품 이 브랜드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때 저는 그게 브랜드인 것 같거든요. 뭐 제품의 구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걸 확실히 잘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색깔을 딱 보면은 보여지면은 이건 이제 브랜드다.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 사람 뭘 좋아해서 이런 게 나한테 보이네. 그러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음악 취향이랑도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사볼까? 이게
보여지는 게 없다. 근데 그때. 브랜드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브랜드에서 슈프림에서 모자를 만든다. 그럼 저 모자는 왜 어떻게 나왔을까? 스케이터 보드들이 저런 식으로 저 모자를 써서 슈프림에서 저렇게 예전에 나왔구나. 나도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니까. 네.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자연스러움이 저한테는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한데 사실은 뭔가 요번에도 이 티셔츠 하나 내놓고 룩북을 찍고 뭐 되게 막 사실 티셔츠 하나 만들어주고 동생한테 룩북 찍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흰색 티셔츠로 룩북을 어떻게 찍어요? 근데 왜 브랜드는 룩북 찍어야 된다며? 룩북 찍어봐 돈은 조금만 써보고 해보자. 너무 애매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배운 애들은 그런 비주얼까지 만진단 말이에요. 만지더라고. 그렇죠. 나도 옆에서 보면은 다 그런 비주얼을 만져. 그럼 나는 옆에서 그러지. 그럼 나도 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있어도 못 하는 거더라고. 그 감각은. 그게 저도 못한, 저도 약한 부분이고. 네. 근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진짜 뭐 돈도 안 쓴 것 같고 그냥 제품 하나를 비주얼적으로 잘 풀어내는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와, 저런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진짜 그 생각할 때가 능력인 것 있죠.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그런 비주얼적으로 돈으로 풀어내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첫 단추가 실장님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나랑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를 입으로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사실 뭐 그쵸. 누군가도 중요한 그렇지. 역할이죠. 뭐 도너 리벤지 형님도 네. 이 원단은 얘가 만들었어. 그럼 자연스럽게 스키마까지 타고 올 거란 말이야. 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대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멜란즈 마스터라는 프로모션 회사를 되게 사랑하는 애들까지 있어요. MD 애들이. 왜냐면 개발을 계속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막 사는 거 보면 뭐 어디 회사 MD 애들 막 주문하는 것들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잘 그러니까 이게 빚어지면은 뭐 나중에는 진짜 이거 갖다가 우리도 진짜 이번에는 브랜드에 돈 써보자 해서 비주얼 디렉터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를 듣고 그 영상을 만들면서 참 미안하다고 느꼈던 게 비주얼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근데 스키마에 필요한 지금 딱 그 요소는 이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그 아니면은 되게 감각적인 비주얼로 뭐 사진 한 장이 됐던 짧은 영상이 됐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물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생산에 집중하는 브랜드들이 많이들 놓치고 있는 게 그런 비주얼적인 영역이고 되게 좀 감도 깊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우리 막 이렇게 생산합니다 하면서 너무 진지한 무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는 그게 하나의 그냥 옛날 방식이라고 하는 우리 되게 그 시네마 카메라로 뭐 찍은 듯한 막 주방에서 팍 해가지고 뭐 하는 그 되게 그런 감도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사실 그런 느낌을 탈피해야 더 큰 시장에 어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더 어린 타겟층한테도 어필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녹여냈어요? 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형은 녹여낼 생각이세요? 와 시네마틱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예전 방식이죠. 형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거 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형이 그냥 생각하신 거? 저도 영상을 보거나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건 너무 철진한 방식인데. 그렇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 계속 들어서 너무 루즈한 거예요. 영상이 내 영상을 막 한 번씩 보면은 너무 좀 루즈한데 왜 그러지? 저도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보는 영상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뭐 더 하실 얘기 더 있으실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넘어갈까요? 네. 어.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자연스럽게 흘러나간 것 같고 내용도 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더 할 거는 없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이마루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수민 씨가 저한테는 되게 큰 선생님이고 항상 뭐 제가 그냥 마음 편히 와가지고 요새 뭐해요 하면 이거 만들어요 아니면 이런 거 개발했어요 보여주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딜 돌아다녀봐도. 그쵸.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을 안주하지 않고 뭘 또 시도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맞아. 항상 볼 때마다 그러는 것 그죠. 같아요. 그게 성공을 쭉 해나간다면 앞으로 또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기감이 되지 않을까. 형님은 어떤 마무리 멘트 하나 하시자면? 그냥 뭐 네. 뭐 DM으로도 많이 오는데 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의류 상업이 됐든 네네. 뭐 원단이 됐든 봉제가 됐든 그냥 계속 물어보면 나는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네.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 친구들이 궁금한 것들은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회사의 식구도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 실장님이랑 라피 나시 하는 거는 뭐 계속 다른 버전으로 그냥 1년, 그냥 3년, 4년 계속 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한번 쭉 지켜봐 주시고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에 발매하는 거는 저희 도즈드 매거진에 이제서 발매를 먼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죠. 잘 돼야 될 텐데. 글쎄 이거 뭐 근데 뭐 저희 뭐 워낙 지금 좋은 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 했으니까 충분히 뭐 구매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 티셔츠 특히나 티셔츠보다도 나시가 앞으로 꾸준히 러닝할 아이템이니까 뭐 피드백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긍정적인 피드백, 그다음에 입어보고 내 취향에는 안 맞더라. 뭐 저희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맞춰줘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더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형. 제가 입어보고 제가 PD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이따가 왜 벗으려고 그래요? 일단은 뭐 다른 데서 저희 사이트도 안 팔고 일단 네. 도즈드에서 일단 네네. 판매로 걸고 한 일주일 정도 판매 후에 이제 다음 어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 다음부터는 아마 느린 양반님 홈페이지에서 팔고 저희는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콜라보는 계속 이제 실장님 쪽 나시는 이쪽 밀어주고 알겠습니다. 도즈드 뭐 이렇게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아. 익스클루시브 만들어 줄게요. 저희가 겨울에 한번 만들었다가 된통 저희가 재고가 된통 남아갖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산으로 갔어요. 그런 거 지인 찬스를 나한테 쓰라고 우리 공장에서 여기서 그 생각을 몰라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저희도 뭐 사실 제일 적게 꼬매면 제일 좋죠. 리스크가 제일 없으니까. 근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아다리가 안 맞으면 진짜 안 될 거는 또 안 되더라고요. 네. 또 어떻게 아다리 잘 맞으면 또 금방 또 판매가 좀 잘 되고 또 이럴 때 있는데 그런 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실장님 덕분에 레스 친구들이랑 네. 또 레스 친구들이 만들어주는 스키마 청바지도 한 9월쯤 나올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스키마랑 레스랑 콜라보를 콜라보는 아니고 네. 이제 생산 의뢰로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근데 생산만 되게 좋은 게 품앗이 아닌가요? 거기는 데님 전문이라서 데님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또 티셔츠를 또 맞죠? 지금 샘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저기 레스 티셔츠를 또 여기다가 맡겼다. 이런 게 보면은 나는 되게 이거는 나의 유니버스거든요. 그렇죠. 나 이거 할 건데 네가 해줄래?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으면 뭐 있어? 줘봐봐. 있어? 나 존나 잘할 테니까 너 존나 잘해줘. 더 같이 못하는 사람들끼리 더 시너지가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스키마를 시작한 건데 네. 뭐 앞으로 더 해봐야죠. 그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파랑새가 저였다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죠?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